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오늘 중기부에서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냈네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요. 어제는 12월 30일에는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개발사업 통합 공고가 있었죠. 자, 다음 날인 오늘 창업지원사업, BR&D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우리나라 지원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R&D 지원사업과 R&D가 아닌 BR&D, 보통 이렇게 중기부에서는 사업화 지원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이렇게 부르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조기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들을 이렇게 그런 사업들은 BR&D 사업이라서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포함됩니다.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총괄적으로 보시면은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사업이 이번 통합 공고에 중앙부처가 13개의 부처 13개의 부처가 그 통합 공고 사업을 냈고요.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는 17곳,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71곳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통합 공고문에 빠진 그런 어떤 지원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방에 있는 어떤 기업 지원 기관들도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그 공고를 하는 사업들은 이 통합 공고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13개의 중앙부처에서 각 중앙부처마다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 한 101개 기관에서 429개의 사업을 공고를 했네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 이렇게 예산 소스는 중앙부처 소스지만 실질적으로 선정평가는 산하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산업부 및 중기부의 어떤 전담하는 그런 지원금을 나눠주는 기관에 대한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과기부, 특히 뭐 IT,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쪽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 과기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그 전담 기관들이 선정평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창업진흥원, 그리고 그러니까 중기부의 산하기관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중앙부처가 13개의 중앙부처가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기부가 1등입니다. 사업 개수가 35개고 예산 비율도 94.6%죠. 한 95%에 달하네요. 전체 87개 중앙부처 사업 중에 35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중으로는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중기부에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이 몰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주로 중기부를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자체 사업도 서울, 경기, 경남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네요. 보면은 서울이 36개 사업이 있고 경기도 54개, 경남이 44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지자체 사업도 좀 지원하는 자금 규모가 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지자체 사업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올해 2024년 8월에 있었던 경상남도의 경상남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경남형 팁스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팁스 사업은 뭐 민간에서 투자를 받으면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 하는 팁스는 민간에서 투자를 받으면 R&D 자금을 5억 원, 그리고 사업화 자금을 2억 원에서 7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상남도에서는 별도로 경남형 팁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1차 연도에는 한 1억 3천만 원, 2차 연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자금 규모가 큰 사업들도 지방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어떤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죠. 이런 기관들에 자기가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기업 지원 기관의 어떤 공고문도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K 스타트업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중점적으로 살펴볼 그 중앙부처 사업들 그리고 지자체 사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특징이 일단은 창업 패키지, 예창패,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예산은 창업도약 패키지는 2024년하고 비슷한 예산 규모지만 예창패라든지 초창패는 좀 사업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죠. 그래서 좀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상반기에 공고가 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뭐 예창패,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 그리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팁스 이제 요거는 이제 팁스 R&D 선정된 기업들이 사업화 자금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팁스 R&D는 이제 연구개발 사업이죠. 기술개발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분류가 된 부분이 일부 있죠. 해외 진출 마케팅, 사업화 지원 쪽으로 1억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정이 지금 예창패,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가 지금 1월달, 2월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가 있었는데요. 한번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이 주로 도전하는 사업들이 디딤돌 사업이죠. 주로 팁스는 이제 투자 유치까지 받아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안에 이 두 사업들이 들어있는데, 이 사업들은 1차 공고가 4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가 지금 1월 달, 2월 달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BR&D 쪽에 한번 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을 R&D 아이템으로 좀 포장을 하셔가지고 다시 디딤돌 사업에 신청하시는 그런 전략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번 올렸었죠. 예창패, 초창패 청년 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를 R&D 사업으로 변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앙부처 사업들 보시면은 새롭게 생겨난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통합 창업 패키지라는 통합 창업 패키지 지원이라는 사업이 중기부에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업력 10년 미만이죠. 이 부분이 좀 틀리죠.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업력이 7년 미만인데 업력을 10년 미만으로 해서 좀 문호의 폭을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힌 것 같습니다.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아직 공고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창패,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에 지원하신 분들이 또 창업중심대학에도 한번 다시 지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2월에서 3월달 공고가 뜰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 패키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월달에 바로 공고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있는데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같이 지원하는 전략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했던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리고 문체부의 스포츠 관련된 아이템으로 신청할 수 있는 스포츠 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엑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체부 산하의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창업 7년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3년 이하로 좀 낮췄고 그리고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사업이
7년 이하로 이렇게 폭을 넓혔네요. 그래서 요즘 컨텐츠 쪽, 컨텐츠 중기부에 아까 중앙부처 중에서 지금 중기부와 문체부가 지금 창업 지원 사업이 늘었죠. 아마도 뭐 요즘 K 컬처 열풍이지 않습니까, 해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미디어, 영상 컨텐츠, 뭐 웹툰 이런 쪽에 지원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분야에 또 좀 괜찮은 사업이 있죠. 이렇게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사업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해외로 이렇게 좀 해외 쪽에 네트워크가 좀 구축돼 있는 회사들이 선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기부에서 지금 또 올해 예산 대폭적으로 증액한 이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쪽과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요. 사업화 자금이 1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업들도 있는데요. 좀 특색 있는 사업들, 그리고 지자체 사업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서울, 경기가 되게 많았죠. 서울, 경기, 경남이 지자체에서 창업 지원 쪽으로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지자체였습니다. 보시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민간 투자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을 하고 있네요. 아까 경남형 팁스도 설명드렸는데, 이 경우는 민간에서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면은 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색 있게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민간 투자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을 보시면 또 민간 투자 연계 기술 창업 지원을 성남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히 성남에 있는 기업은 이 경기도 쪽 사업에도 신청하실 수 있고, 성남시에서 띄우는 그런 민간 투자 연계 기술 창업 지원 사업에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 충북에서는 별도로 또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쪽 충북 쪽 사업에 충북에 소재한 기업들은 또 이쪽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좀 타 도시에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는 좀 경쟁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